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냐 아니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되고 이 경우라면 감소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얘네도 그냥 필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봐. 적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쳐다보고 선생님 지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지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네가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해. 네, 필기는 그 나중에. 자, 두 번째, 공통으로 1,0을 지납니다. 평행이동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지나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는 0, 즉 y축이죠. 요거를 점근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x의 범위, 범위는 x가 양수인 쪽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치역, 즉 그림이 그려지는 y-값의 범위, 네, 여기는 모든 실수의 실수 전체죠. 그림이 다 뚫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래프의 평행이동, 그건 좀 이따가 평행이동에서 하기로 하죠. 일단 이게 기본이야.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제 기본 그래프가 완성인데, 혹시 HOXY, 혹시 내가 말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클 경우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그림이라면 이런 경향은 맞는데, 그러면 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축에 가까워진다. 잘했어. 축에 가까워. 그러니까 만약에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3의 x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고 4의 x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거꾸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축과 달라붙는다고 얘기했어. 2분의 1의 x제곱보다 3분의 1의 x제곱이 4분의 1의 x제곱이 더 축에 가깝게 붙는다.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클수록 축과 가까워지고, 여기는 y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향인 거고요. 여기는 x축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게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다라고 생각해두면, 지수함수 공부 잘해둔 사람은 그래서 로그 함수가 쉬운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다가 그림을 정리해주면 이런 거죠. 자, 5번 그래프의 기본을 배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그릴 건데, 내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야. 이게 1인 거예요.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숫자인데 더 커졌죠, 밑이. 밑이 커지면 축과 가까워진다가 되니까, 노란색으로 만약에 내가 밑이 3인 로그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밑이 5인 로그를 그린다, 로그 함수를 그린다 그러면 밑이 더 커진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축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이해돼? 그럼 잘 배운 거야. 네. 증가하는 이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로 밑이 작아질수록 오히려 축에 더 가깝게 붙으니까, 그걸 조금하게 그린다면, 원래 밑이 0과 1 사이의 숫자라면 감소하는 형태인데, 내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게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그림이라면 밑이 3분의 1인 로그 그림은 상대적인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서 이게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5분의 1 같은 경우라면 더 작아진 거니까 빨간 걸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밑이 작을수록 더 축에 가깝게 붙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얘네 68페이지에 1번하고 2번까지를 얘기한 거야. 아마 요거는 대충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대로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책에는 좀 퍼져 있어 내용이. 그리고 나서 5번처럼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 모습을 꼭 기억해 둘 거예요. 함수를 잘 하려면 기본 그래프 모양의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늘어. 실제로 내가 한번 아까처럼 점 찍어서 좀 이따 보여줘 볼 테니까 아 그러네 라는 거는 일단 실제로 한번 그려보고 체크하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적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 맞네 아니면 그렇구나 지수함수나 경향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대신 아까 나온 걸 미리 얘기하자면 지수함수하고 마치 xy가 바뀐 상태예요. 아까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에 치역이 양수였는데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양수고 치역이 모든 실수가 돼. 그러면 혹시 종윤아, x하고 y가 바뀐다는 게 어떤 뜻이죠? x하고 y가 바뀌면 대칭이동. 그러니까 대칭이동.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동 말하는 거지. 그럼 함수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동된 함수 두 함수의 관계는 무슨 관계지? 반비례. 반비례 관계 말고요. 수학 하에서 배운 거예요. 하 다 안 배웠어? 아니 지금 말고 중학교 때. 하 배운 적 있을까요? 배웠죠. 근데 수요일하고 수상하느라 리소스를 너무 많이 쓰고. 진짜요? 그럼 얘기를 할게요. 기억날지 모르니까. 함수에서 x랑 y랑 바뀐 상태. 즉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된 함수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아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예요. 좀 이따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볼게. y는 x란 직선에 진짜로 대칭 이동된 모습인지 확인을 시켜줄 테니까 기본 그래프 모습을 여기까지 필기가 되면 내가 조금만 더 해볼게. 거기까지 하고 나면 평행 이동은 어렵지 않잖아. 읽기만 하면 되니까. 자, 예은이가 그림이 어디까지 그려졌나요? 5번 다 그렸나요 이제?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본 그래프의 연결을 조금만 더 해볼게. 이것도 기본 그래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나중에 최대 치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결국은 다 배운 거야 거의. 그럼 아까 했던 요거를 하나 보여줄까요? 실제로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하고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한 x 했을 때 이 두 개를 보면 밑이 둘 다 1보다 커. 그런데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더 축에 가깝게 달라붙는 그림이야를 실제 점을 한 4개 정도 찍어 볼 테니까 확인 봅시다. 진짜 그런 그림인지 확인만 하자. 이건 따로 필기 안 해도 돼요. 여기 경향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필기됐으면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둘 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1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1,0 지나가는 건 사실이야. 자, 얘부터 할게요. 얘 x 대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2가 되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아까 그림이 요런 그림이었다.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게. x 대신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건 똑같죠? 여기요. 근데 얘는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어야 1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 3에 3을 집어넣었을 때가 1이니까 여기 지나간다고. 그다음에 이거 집어넣으면 그 다음 9를 집어넣어야지. 6이 아니고 9를 집어넣어야 2가 되지. 그러니까 9라는 건 2쯤 된단 말이야. 그래야 2가 된다고. 또한 3분의 1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분의 1이 여기면 3분의 1은 더 왼쪽이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점들을 쭉 이어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이렇게 돼서 얘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축과 달라붙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관계를 하나 그려줄 텐데 아까 말했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정의역, 치역의 그 x, y가 서로 뒤바뀐 관계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역함수 관계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결론은 이거랑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건데 역함수 관계라는 건 그래프상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서로 대칭인 관계예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가 뒤바뀌지 않나? 그죠? 그 관계 아까 그거 그게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손으로 한번 그려봐. y는 2의 x제곱 생긴 모습을 손으로 그려. y는 2의 x제곱 소심하게 요게 뭐야? 큼지막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야. 항상 그림은 x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봤어요. 본 적 있어? 봤어요. 오케이.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 그림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0,1이라는 게 결국 1,0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대칭된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리는 거니까. 이게 지수함수의 그림일 때 만약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여기가 y는 a의 x제곱 그림이라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대칭된 관계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고 니네 혹시 수학 하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배운 거 기억나 안 나? 그러면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원래 y는이라고 써있던 걸 x는이라고 고친 다음에 x, y를 바꾸어 쓴다라고 공부했을 거야. 실제로 보여줄 테니까 확인. 얘 역함수가 얘가 되는 걸 한번 확인시켜 줄게. 자, 역함수 구하기로 확인. 실제로는 이 관계라는 거고 그림으로도 확인. 그 다음에 식으로도 구해볼게. 그럼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 놈의 역함수로 구할 겁니다. 역함수 구하려면 이거를 무조건 x는 이란 식으로 먼저 고칠 거야. 요걸 x는으로 고치는 방법은 바로 지수로그의 정의로. 우리가 왜 a의 x제곱은 b 해놓고 이거 로그로 고칠 때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b 이렇게 고쳤던 거 기억나지? 그 정의대로 고쳐볼게. 그러면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x, y를 바꿨으면 그게 역함수인데 이건 y라고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x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역함수라는 거죠. 지수함수의 역함수. 로그의 역함수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바꿨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프들이
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주어지면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먼저 따져봐라 하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그림 막 같이 서로 나와 있으면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아니면 역함수 한 다음에 평행이동이 좀 된 건지 이렇게 관계성을 따지면서 식을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됩니다. 근데 식 나온 건 나온 거고 그냥 내 생각은 따르고 문제 힌트를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자, 필기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이쪽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내가 확인만 한 거니까 6번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로 돼 있다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고요. 최대최소 얘기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로그함수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이므로 진수가 커질수록 최대값.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진수가 커질수록 최소값.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 그래프를 배워서. 자, 1, 2, 3, 4, 5, 6에 해당되는 요까지는 꼭 필기하고 집에 가서 문제 풀기 전에 1, 2, 3, 4, 5, 6 그래프랑 시계 모양 같은 거 봐두면서 꼭 복습부터 해. 후회하지 말고 고등학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하니까 좀 너무 잔소리 같을 거야. 근데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진 좀 찍을게. 종윤이 지난번에 그 일지 보니까 또 글씨가 막 날려가. 한번 깨끗하게 쓰더니 급한 일 있어? 예. 알아볼 수는 있게 깨끗이 써줘야 그게 글씨지. 남한테 보여주는 거. 지난번 언제요? 저 지난번 수상. 월요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다. 아, 글씨가 일단 네가 글씨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야. 글씨체는 다 다르니까. 근데 또박또박 쓴 게 원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복습학 뭐 배웠는지 그런 내용 쓰는데 그냥 훅 날려 쓰는 건 이거야. 생각하면서 쓰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서술형 답안 점수 받기 힘들어. 왜냐면 남한테 보일 때는 알아보게 써야 돼. 남한테 보일 때. 자, 됐나요? 지금 내가 계속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풀고 그래프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 자, 이제 기본 그래프를 배웠으니 두 번째 그래프의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관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역시 내용은 지수함수 배운 것과 완전 동일합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 자리에다가 x-p라고 쓰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요 y는 옆에 있는 요 오른쪽 식에다가 q라고 적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였다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면 되는 거고 y축 대칭 이동했다 그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는 거고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했다 그럼 x, y를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평행 이동을 기준으로 쓰면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p 플러스 q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우리는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읽고 그릴 수 있으면 끝.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없어. 그죠? 참고로 이제 지겹겠지만 x축 대칭 이동하였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되는 거고 y축 대칭 이동하였다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를 이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요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역함수. 자, 그래서 얘는 뭐 필기를 하나마나 얘기는 안 할 거고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69페이지에 3번 내용이 다야. 이거 별거 없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필기의 마지막인데요. 최대치수 얘기야? 근데 똑같아.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진수가 클수록 최대. 이걸 증가함수라는 말을 먼저 해주면 더 이해가 쉬려나? 증가함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x가 커질수록 y 값도 커진다를 증가한다고 해.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라면 로그에서는 그게 진수 자리니까 진수가 커질수록 클수록이라고 할까? 클수록 최대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로그 그림 즉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소하는 그림이니까 감소하는 케이스에서는 진수가 작을수록 최대다. 경향이 반대로. 근데 진수는 아무리 작아도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진수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울수록 이런 경우는 최대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림이 0에 가깝다는 게 아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게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까지. 그러면 오늘 이제 적어야 될 내용은 다 됐고 지금 배운 걸로 우리가 어디까지 좀 이따 연습할 거냐면 유형 10일까지 이미 다 했어요. 함수 공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줬지. 내용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그러면 유형 10개든 20개든 한 번에 풀린다고. 유형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응? 지수함수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 이용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단 방법. 판단 방법이요. 네. 양수란 말이 반드시 어딘가 있다. 수조건. 그렇지.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던가.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다면 역수 형태가 보일 거고 그럼 곱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그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로 읽으라는 뜻이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또 나올까요? 또 나와요. 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나온다고. 네,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예제풀이를 한번 해볼게.